오십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자가진단법을 따라해 보시면 오십견인지를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안녕하세요. 아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여러분들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란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인데요. 상완골과 견갑골에 만나는 부분을 어깨관절이라고 하는데, 어깨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이 염증이 생기면서 점점 두꺼워져서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가동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병을 말합니다. 주로 50대에 호발한다고 해서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50대에만 호발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20에서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십견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특정 질환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 같은 염증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에서 뭔가 악화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증상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증상은 통증이 있고요. 특히 밤에 생기는 야간통이라는 통증이 주 증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관절 운동의 제한이 주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통이란 건 어떤 거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깨를 내려놓거나 조금씩 생활을 하면서 어깨 관절이 싸고 있는 어깨 관절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점점 수축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우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완되고 조금씩은 유연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상시 일과 시간에는 통증이 좀 줄어들다가 나중에 밤에 돼서 잠이 들 때 누워 있으면서 다시 관절 운동이 줄어들면서 관절낭이 다시 쪼그라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팔에 있는 상완골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견봉화 공간이라는 공간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위에 관절낭이 많이 좁아지게 되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걸 야간통이라고 합니다. 또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옷을 입을 때 잘 옷을 입기가 쉽지 않다던가, 머리를 빗을 때 손이 잘 올라가지 않다던가 그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오십견이라는 병은 대개 3가지 단계의 과정으로 병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통증기로 점차적으로 통증으로 호소하는 시기입니다. 염증이 시작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처음 보통 약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동결기입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여 점차적으로 관절의 가동을 하지 않으면서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점차 심해지게 되고요. 동결견 시기에 접어들면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어깨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수동적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단계로 증상으로는 거의 지속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해동기인데요.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의 특이한 병기인데, 두꺼워진 관절낭이 풀어지면서 어깨의 움직임이 동결기에 비해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통증이 감소되고 이전보다 운동 범위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약 50% 정도의 환자들에게서는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 회복이 안 되거나 심한 경우 굳어있는 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증이 계속되거나 관절의 운동이 완전히 하게 되지 않는 증상이 남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오십견은 3가지의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적게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 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오랜 시간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통증이 심하고 운동 제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민간요법 같은 거를 의지한다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십견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과연 오십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자가진단법을 따라해 보시면 어느 정도 오십견인지를 예측을 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오십견의 주요 증상이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쪽 어깨와 아프지 않은 정상적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양팔 거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양팔을 쭉 핀 상태에서 양쪽 귀가 있는 데까지 팔을 쭉 이렇게 거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아프지 않은 팔이 어느 정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리셨을 때 아프지 않은 팔이 그보다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날개 테스트라는 방법인데요. 벽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벽에 똑같이 붙인 상태에서 양측 어깨를 벽에 붙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 들어서 벽에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손등이 벽에 이렇게 붙이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손등을 벽에 붙이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회전 방법인데요. 등을 똑바로 폈을 때 양 손등을 허리에 붙이신 다음에 천천히 위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아프지 않은 팔보다 아픈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면 오십견을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병의 시기와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를 중점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와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치료의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깨 관절 운동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권장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동결기로 접어들었다면 관절이 굳어서 스트레칭만으로는 관절 운동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취를 한 상태에서 어깨를 직접적으로 힘을 줘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수동적 관절 조작술을 해볼 수가 있고, 이보다 심하다면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두꺼워진 관절낭을 수술로 찢어주는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오십견의 증상을 회복시키고 나아가서는 오랜 기간의 병기를 줄여서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오십견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오십견이 의심되신다면은 반드시 정형외과 관절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